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째 파트입니다. 학교사회복지입니다. 자, 이 학교사회복지는 관련 법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사회복지는 기본 이론에서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이제 교정복지라든지 뭐 산업복지라든지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들 나오니까 뭐 교재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셔도 뭐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517쪽이죠. 학교사회복지.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학교사회복지 운영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총 4개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학교 기반, 학교 중심했습니다. 일단 읽고 나면은 나머지 패턴이 사실 똑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모형이다. 하나의 학교에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대부분 학교 교직원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반이라는 것은 제공 주체가 어디 있느냐예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그리고 중심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학교에 있고 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사회 기반 학교 중심이라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역사회 중심이니까 서비스 제공 주체는 지역사회에 있고 여기서 서비스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자, 이는 하나의 학교에 하나의 기관이 연결돼 있으며 기관에서 파견된,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니까요. 파견된 전문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 중심. 자,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럼 지역사회 중심했으니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모형이다. 하나 또는 다수의 학교에 하나의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 주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됐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센터 기반 순회 운영 모형. 서비스 제공 주체를 특정 센터에 두고 일정한 지역의 학교를 순회하거나 내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학교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도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 모형이 있고요.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있는 실천 모델에서 사실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전통적 임상 모델입니다. 이 전통적 임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임상이라면 환자, 즉 질병, 병리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임상적 측면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는 결국 학교라든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개인 클라이언트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접근법 아시겠죠? 자, 읽어보죠. 이 모델에서의 개입은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생이나 부모의 특성을, 여기가 대상입니다.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에 적응하고 학습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 학교사회 사건은 주로 학생과 가족에게 개별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로는 집단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자, 이거는 뭐 특이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학생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교 변화 모델. 자, 이건 반대로 보는 거죠.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당국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 학교 변화 모델은 적절한 사회적 교육적 기대에 대처하는 학생의 능력에 장애가 되는 학교의 그러죠. 학교의 역기능적 규범과 조건, 즉 학교 환경에 초점을 두며 학교 제도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업 미성취 원인이 된다. 자, 계속 보죠. 이 모델은 제도적 변화 모델이라고도 하며 학교사회사학과는 행정가와 교사가 학습과 적응을 막는 학교의 조건을 변화시키도록 돕고 학생과 가족에게 역기능적 역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읽고 지나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학교복지 모델 이걸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선 아까 첫 번째 봤던 건 간단하죠. 전통적 임상 모델. 자, 이건 말 그대로 학생과 그 가족의 문제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학생과 그 가족의 문제가 학교 복제 문제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학생과 그 가족이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두 번째 보셨던 제도적 학교 변화 모델이죠. 학교 변화. 자, 모델 했는데 이 학교 변화 모델은 지금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요. 학교 제도라든지 학교 환경,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제다. 학교. 그 제도의 문제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B번에 보면 제도적 변화 모델.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학교 모델이 나오는데 자, 지역사회 학교 모델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어차피 제가 뭐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보실 건데 이건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학교가 없는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호이해 부족이에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제가 여기서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최근에까지도 언급이 돼요.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봅니다. 자, 이 모형에서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며 또한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이 아니고 양자의 상호 유기적 체계로 보아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교를 중시한다. 따라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계속 지역사회 학교 모델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문제가 빈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자, 소외되고 차별대우 받는 취약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호이해가 서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학생관계 모델이 나오는데 요게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 모델. 이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이 사실 왜 4번과 5번이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미리 뭐 읽어보신 분이라든지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뭐 교재에 국한해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실 때 어디에 영향받았어요? 친구들 영향, 매스컴의 영향, 뭐 문화의 영향, 그렇죠? 또는 부모님의 영향, 선생님의 다 받죠.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5번도 학교, 지역사회, 학생관계에 서로서로의 영향, 즉 또 상호작용을 또 여기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구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요. 교재에서 읽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 자, 2번부터 보시면 자, 개인과 집단의 행동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학생의 문제는 학생과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목적은 체계들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주어 학교, 학생,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원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속 봅니다. 이 모델은 학생의 문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체계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에 상호작용에 개입하도록 돕는다. 학교 사회사건은 학교, 학생, 지역사회가 공통적 근거를 인식하도록 돕고 상호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서로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상호 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것은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들이요. 다양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의 상호작용. 여기서 키워드는 다양한 체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각종의 흩어져 있는 여러 환경들이 있죠. 그럼 넓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라든지 어떤 대중매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 다 있는 거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다양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전부 다 강조하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참고로 비교해서 5번에 학교, 지역사회, 학생관계죠. 학교, 지역사회, 학생관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체계들이 아까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이었죠. 여기에서 이 다양한 체계들 가운데 딱 3개만 찝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요 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요 3자의 관계만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5번. 이 모델은 학생,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 사실 상호작용을 강조. 그러면 아까 4번의 첫째 줄도 상호작용 강조했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구분하기 힘들죠? 자, 다시 봅니다. 강조하며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 학교,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학교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적 관습, 정책을 수정한다. 자, B번. 이 모델은 학생, 학교,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임을 강조. 학교와 지역사회의 결함과 학생들이 생활주기상의 다양한 스트레스 시점에 있을 때 학생 집단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특정 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이 모델에서는 다분야에 걸친 학생에 관한 전문가들의 팀이 중요하고 이 팀은 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사회사과다. 자, 볼 거 없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되는데 3자, 학교 그대로 쓰면 돼요. 지역사회, 학생 간의 3자 관계 요게 중시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걸 포함한 다양한 체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문화 같은 거 영향 많이 받고 유행 같은 거 막 타고 그러잖아요.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막 영향 많이 받죠. 이걸 다 넓게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3자만 찝으면 학교, 지역사회, 학생관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째가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이 나옵니다.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 요것은 이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은 미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모델이에요. 자, 미국 중심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연계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학교는 학교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다가 아니고요. 지역사회가 교육의 역할도 하고 또 학교가 또 복지 역할도 하고 해서 이중적 역할을 한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A번. 학생들이 갖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보건적, 심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대신에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를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B번 학교 중심 서비스 또는 완전 서비스 학교라고도 불린다. 이건 좀 줄을 쳐 놓으시고요. 학교 중심 서비스 또는 완전 서비스 학교. 자, 지역사회 기관과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지금 양자가 있죠. 아동과 가족에게 학교 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다양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조하는 혁신적 서비스 전달 체계다. 자, C번에 요약되어 있죠. 미국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일환으로 등장.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교육과 복지의 전달에 이중적 목적을 한다.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미국 중심은 나왔고 이중적 역할을 하더라. 됐죠? 요걸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이라고 한다. 요 6개입니다. 자, 이거 잘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 시험, 구체적으로 이제 2018년 시험 기출해 보시면 요거에 대한 그 구체적 사례식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사회복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째 파트입니다. 교정복지 파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복지 내용, 다시 말하면 그 분야별로 봤을 때는 교정복지가 분명히 있는 챕터 하나를 자리 잡는 건 맞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교정복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 임용시험, 그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국가직 같은 경우에 이 교정복지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이 없는 대신에 딱 그냥 볼 것만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도 되도록 하겠죠. 자, 우선 교정복지가 뭐냐 했는데 이건 그냥 개념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교정사업의 기능입니다. 자, 1, 2, 3, 4번 있죠? 요건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격리, 구금 기능, 교정, 교화 기능, 미결, 수용 기능, 수용자 직업 훈련. 요건 4개 그냥 그대로 기계적인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험상은 큰 의미 없어요. 옆에 해설 읽어보시면 그냥 충분히 커버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교정복지 기본 원리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법률주의, 과학주의, 인도주의, 처우의 사회와 개별화 이렇게 나오죠. 처우의 사회와 개별해서 총 5개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암기사항 해두시면 되고. 자, 다음 4번에 교정복지, 교정사회복지사의 주요 기능이 나오는데 역시 이거 제목만 보시면 돼요. 상담 치료자 역할, 뒤에 가서 중재자, 안내자, 교육자, 그다음 변호자, 그다음 개혁가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 법률이라고 해서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주요 법률이 나오는데 이건 스킵하셔도 됩니다.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파트가 이 산업복지 파트예요. 일단 분야별로 산업복지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뒷장에 가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나옵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도 빈출되는 법은 아니지만 1급 복지사 시험에서 이 간간히 언급되기 때문에 요걸 마무리 정리를 해서 법제나 분야별 파트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복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론적으로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쳐내셔도 됩니다. 자, 산업복지가 뭐냐 해서 광이냐 협의냐 있습니다만 시험상 의미 없습니다. 지나가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산업복지 발달 요인 나와요. 역시 이것도 지금 여러 이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산업복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고 노동자 권리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세 정책, 복지 공급의 다양, 임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암기하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매슬로우 욕구하고 산업복지 연계가 있죠. 지금 이게 잊을만 하면은 평균 잡아 한 10년에 하나 정도? 안 나오는다라는 게 아니라 10년꼴에 하나 정도를 물어요. 한 번 정도를. 그러니까 한 1, 20번 정도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물을까 정도?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언제 나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제가 지우고요. 자, 여러분 거기 매슬로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랬는데 매슬로우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욕구 5단계에서를 주장했죠. 인간 욕구 5단계. 거기 왼편에 있어요. 생리적 욕구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생리, 그 다음에 안전,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라고도 돼 있는데 이걸 또 뭐라고도 하죠?
소속의 욕구라고도 하죠. 소속의 욕구. 그다음에 자존의 욕구인데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존경의 욕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죠. 자,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업복지 시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를 다닐 때 직업을 생활을 할 때 이 5가지 욕구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거죠.